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저희 군사TV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국방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가 한반도를 겨냥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동부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제14공군 예하의 구형 미그-31 고고도 여객기를 최신형 미그-31BM 기종으로 교체 중이며 이 교체 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디펜스 월드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미그-31BM은 최대 이륙 중량 52톤에 달하는 대형 여객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하 2.83의 속도, 그리고 400km에 달하는 레이더 탐지거리, 300km급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 등을 자랑하는 정상급 여객기입니다. 러시아는 이 기체가 갖는 큰 탑재 중량을 이용해 최근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KH-47M2 킨자를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제14공군에 배치되는 미그-31BM이 바로 이 킨잘 미사일을 운용하도록 개량된 기종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익스칸데르 미사일을 공중 발사형으로 개조한 킨잘은 종말 단계 돌입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며 복잡한 비행 궤적을 가져 통상적인 여객 미사일로는 여객이 어려운 러시아의 히든 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킨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미그-31BM을 최대 130대까지 개량할 예정인데, 기존의 극동지역 캄차카주 엘리조보 기지에 배치된 기체가 미국 엘래스카를 노린 전력이라면 이번에 배치된 전력은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시베리아, 즉 몽골 북쪽에 있는 그 군사기지인데요. 거기에다가 미그-31BM이라고 하는 최신형 개량된 고고도 공격기를 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그-31BM은 구형인 미그-31을 이제 대체하고 개량하는 그런 버전이에요. 이 미그-31이 얼마나 탑재 중량이 무거운가 하면은 52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공군 그리고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탑재 중량이 강력한 큰 그 전투기가 바로 F-15E죠. 우리 한국 공군은 그걸 이제 F-15K라고 해서 한국 버전으로 가지고 있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37톤의 탑재 중량인데 이게 지금 52톤이니까 무려 우리 F-15E, F-15K보다 15톤이나 더 무거운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엔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체를 대형화했고, 그래서 경량화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탑재 중량이 대단하다. 그리고 무려 10톤에 달하는 그 미사일의 무게가 10톤에 달하는 킨자를 한 발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킨자 같은 경우에 바로 익스칸데르 미사일의 공대지 버전입니다. 익스칸데르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전투기에 탑재를 하고. 그 익스칸데르 미사일이 바로 북한이 지난 5월 4일 5월 11일 발사했던 바로 그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이죠. 우리가 절대로 요격할 수 없다. 우리 지금 현재 자산으로 요격 안 된다. 라고 걱정했던 바로 그 미사일이 익스칸데르 미사일을 그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 익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99km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 공대지 버전으로는 2000km를 날아갑니다.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이 킨잘이. 그러니까 2000km 밖에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몽골 지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한 1000km만 날아와도 지금 한반도 북부 지역 어딘가에서 쏘면은 한반도 전역, 그리고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이런 것들이 다 사정권에 들어오고 요격하기 힘든 것이죠. 왜냐? 편심탄도 비행을 하니까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려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SM-2나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로는 요격이 안 되죠. 요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가지고 미군 증원 전력,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군사 기지, 뭐 이런 것들을 타격을 했을 때 우리는 뭐 거의 막아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극동 지역에 배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없는 살림에 이렇게 군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량 배치되는 차세대 호위함의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무기 박람회 DSEI 재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호위함의 구체적인 재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내년 11월 인수를 목표로 현재 4척이 건조 중인 차세대 호위함 30DX의 구체적인 재원을 18일 제인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호위함은 기준 배수량 3,900톤, 만재 배수량 5,500톤으로 전장 132m에 달하는 대형 호위함으로 가격 절감과 대량 배치를 목표로 전략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려 22척이 건조되는 이 호위함의 재원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호위함은 5인치 함포와 근접 방어 무기로 C램 그리고 경어뢰를 기본으로 탑재하는데요. 미사일 무장으로는 일본이 개발한 차세대 함대함 미사일인 17식 함대함 미사일 8발과 최소 32셀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셀의 수직 발사관 가운데 16셀은 SM-2나 ESSM 미사일이 운용이 가능한 미국제 막 41이고 나머지 16셀은 일본이 독자 개발한 03식 지대공 미사일의 함재 버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60에서 100km 이상에 이르는 네트워크 협력 전투 기반 대공 미사일로 동시 교전 능력이 무려 12개에 달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에 주하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이 호위함을 호위대군의 보조 전력으로 무려 22척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현재 1차선으로 8척이 주문됐고 이후 건조되는 14척은 추가 개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 한일 간 해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의 지금 4개의 호위대군을 가지고 있죠. 우리로 치면 이제 기동전단인데 그 4개의 호위대군을 합해서 호위함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의 기동전단급인 호위대군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위대군 하나에는 8척의 군함이 있는데 그 8척은 과거에는 그냥 일반 군함이었는데 지금 휴가, 이즈모 이런 항공모함급의 군함들이 기함으로 지금 각각 활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으로 급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호위대군에 아주 지금은 구형 전투함도 사실은 있는데 아마 이 22척이나 배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라사메급 그리고 타카나미급 이런 것들도 미래에는 대체를 할 예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 군함 한 척의 크기는 일단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게 이제 만재 배수량이 한 5,500톤 되니까 그 정도 덩치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면에 있어서는 거의 이지스함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이 18개의 목표에 대해서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본의 30DX 같은 경우는 12개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12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12개를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거의 이지스함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군함이 되겠죠. 일본이 이런 군함을 무려 22척을 배치를 하게 되니까 이 한일 간 해군력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22척의 FFX 그러니까 인천급 그리고 대구급 이런 중소형 호위함을 배치를 하고 그 인천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21세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군함을 해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보낸지 모르겠는데 이 대구급 정도는 성능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되지만 이 30DX와는 정말로 비교하기가 힘든 그런 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수적 주력함인 우리 FFX 그리고 일본의 30DX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해군력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탑재가 되는 03식 지대공 미사일 16발을 탑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반 애초에 하늘에 떠있는 E2D 공중조기 규모 통제기 이런 것들과 네트워크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 성능이 뛰어난 것이고 또 일본의 그 03식 30DX에 탑재가 되는 함대함 미사일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인데 여기에도 이제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동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이고 돌입할 때 회피 기동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함대함 미사일을 또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동해에서 우글거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조기 경보기 각각의 또 이지스함 이런 것들과 다
네트워크 전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동해에 울글거리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고 우리 해군도 정말 좀 미래를 보면서 전력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의 운명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인도 국방부가 테자스 마크2의 최종 평가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개발 착수 35년 만에 완성한 테자스 전투기 차세대 개량형인 테자스 마크2 기종이 인도 국방부의 최종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금요일부터 라자스탄주 포카란 소재 시험장에서 인도 국방연구개발국 DRDO와 인도 공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자스 마크2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자스 마크2는 현재 80세대의 도입이 확정된 테자스 마크1의 개량형으로 엔진을 F404에서 414로 레이더를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서 이스라엘 기술 협력으로 개발한 신형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환골 탈퇴에 가까운 개량 작업을 거친 기종입니다. 당초 인도는 테자스 전투기로 미그 21과 미라지 2000을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완성된 테자스의 성능이 목표 성능에 미달해서 230여 대에 달하는 도입 물량을 80세대로 대폭 축소하고 대대적인 성능 개량형인 마크2 버전의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인도는 이번 마크2 버전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테자스 마크2를 대량 도입할지 아니면 외국제 전투기 도입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인도가 40여 년에 걸쳐 매달려온 테자스의 운명이 이번 평가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자, 인도가 자국산 메이크 인 인디아 해가지고 이 현재 인도의 모디 총리는 모든 것을 인도에서 생산해라. 이제 이런 사실 인도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력은 아주 지금 거의 망하고 있죠. 그래서 아준전차 그 아준전차 40년 가까이 개발해가지고 육군력 완전히 말아먹고 결국은 이제 아준전차를 저희 거의 안보 위협이 없는 남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T-90 전차를 도입을 1000대 도입을 하고 또 추가로 T-90MS를 또 이제 거의 500대 가까이 도입을 해서 지금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도 그렇고 전투기도 테자스 전투기 지금 개발을 한 게 하늘의 아준전차라고 하는 게 또 테자스 아닙니까? 35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이게 거의 완성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테자스 같은 경우에 F404 그러니까 우리 T50, FA50하고 똑같은 엔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속도하고 이런 거 안 나오니까 F414로 개량한 이 마크2 버전 F414 같은 경우는 F404 엔진이 미국의 그 F-18 호넷 전투기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 F414는 F-18 슈퍼 호넷 전투기에 탑재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좀 더 좋습니다. 슈퍼 호넷이 덩치가 더 좋으니까. 호넷과 슈퍼 호넷은 그 404와 414를 각각 2발씩 엔진 2개를 이제 탑재를 하는데 테자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1개를 넣는 것이죠. 이 F414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NG 버전도 이 F414를 탑재를 하는 엔진이고 아주 베스트셀러 엔진입니다. 이거 이제 탑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A사 레이더를 도입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테자스 마크2가 지금 합격을 받게 되면은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F-16V 그 생산 공장을 아예 인도에다 이전해주고 인도에서 F-16V를 대량 생산하자 이런 사업 지금 하고 있고 또 라팔 대량 도입 사업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 건너가고 그냥 테자스 마크2로 다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인도가 또 좀 웃긴 것이 말레이시아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우리 FA50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테자스인데 그 테자스가 바로 이 마크2 버전입니다. 이 마크2 버전 자기네들은 아직 시험평가도 안 했는데 지금 시험평가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말레이시아에 지금 제안을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FA50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평가에서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미국의 F-16이 대량으로 인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또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에서 이길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테자스 마크2의 시험평가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